특히 한미 동맹은 핵 기반 동맹으로 획기적으로 향상됐다라는 그 말이 핵 기반 예, 동맹. 핵 기반 동맹이라는 새로운 이거 용어를 예, 처음 썼잖아요. 들어봤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제가 봤을 때는 좀 과장된 용어가 아닌가 과장됐다. 싶어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땐 좀 웃음이 나올 그런 어, 용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핵 기반 동맹이라고 하면은 완전히 핵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동맹이면은 핵 공유 정도의 어떤 음, 어, 것이 되어야 이런 용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상. 핵 네, 공유가 예. 돼야. 근데 미국은 이런 것들에 오해를 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싫어하고요. 지난번에 얘기했지 핵 공유는 않습니까? 아니라고 네. 명백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핵 기반 동맹이라 하면은 마치 미국과 핵 공유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하잖아요. 음, 그래서 미국은 이런 것들을 대단히 경계하고 네. 또 하나 입장에서는 핵 정책을 윤석열 대통령이 잘 모르는구나 하고 생각할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음, 왜냐하면 실제 그렇고요. 네. 이미 핵에 대한 핵우산 제공하겠다는 거는 1978년도부터 뭐제그 공약을 했어요. 매번. 그 오래된 그런 그렇죠. 공약이죠. 한미 국방장관이 하는 회담이 있어요. 이제 매년 한 번씩 가는 SCM이라는 회의에서 네. 회의하고 늘 공동성명을 발표하는데 음, 그때부터 이제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음, 2006년도부터는 확장 억제 정책을 음,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끊임없이 핵에 대한 공약을 미국은 대한민국 우리 정부에 대해서 한 네.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핵 기반 동맹은 78년도부터 된 건데 마치 지금이 하늘에서 음, 떨어진 것 같이 뭐 핵 기반 동맹으로 그렇네요. 획기적으로 네. 향상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가장됐거나 또는 핵 정책을 잘 모르고 하는 것 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측면에서는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그렇죠. 걱정하니까 네.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런 음, 용어를 쓰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네. 그것도 사실은 좀 기만에 가까운 거죠. 어, 사실은 핵 공유 정도가 아닌데 마치 핵 기반 동맹으로 획기적으로 향상됐다. 이미 78년도부터 미국은 핵 우산부터 제공하는 그게 것들을 이제 핵 계속 기반 동맹이었죠, 공약했는데, 사실은.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그걸 네, 좀 새로운 용어 네, 아니면 또 다른 뭐 문장을 통해 가지고 네,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글쎄요, 이제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임 정권과 좀 다르다. 네, 이렇게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을 천명하고 있다. 네. 이걸 좀 보여주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 어제 추념사에서는 강대강으로만 가는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네. 사실은 우리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한 호국 영령 또 순국 선열의 뜻을 받들어서 음, 또 평화를 국가를 지키면서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평화에 대한 메시지도 좀 있었으면 좋았는데 너무 아, 강대강의 메시지만 음, 한 거죠. 지금 점점 강대강으로 가고 있고 또 전쟁의 먹구름이 그러니까 한반도에 막 밀려오고 있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풀어서 국민들이 음, 안심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메시지가 좀 있었으면 아, 좋았겠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런 메시지들은 음,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음, 오로지 뭐 핵 기반 동맹으로 한다 뭐 이런 강한 음, 메시지만 나온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잘한 건 또 하나 있어요. 잘한 거 예, 어떤 겁니까? 유해 발굴을 해서 네. 사실은 6.25 때 우리 국군들이 그 전사자가 16만입니다. 음, 그런데 12만 전사자들은 유해를 발굴을 아직도 못한 상태예요. 아, 예. 그래서 발굴해서 가족의 품으로 또 음, 현충원에 모셔야 되는데 네. 아직도 어느 산하에 묻혀 있는지 모르는 전사자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20년 전부터 군에서는 유해 발굴 사업을 했는데 유해 발굴을 했던 형제 분들을 확인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어떻게 안장하는 음,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런 메시지 끝까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산하하신 분은 국가가 그럼요. 끝까지 책임지고 유해를 네. 찾아서 안장하겠다. 이런 메시지는 뭐 저는 잘 했다고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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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이번 이제 국가보훈부가 네.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을 하면서 네. 더 이제 보훈에 힘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네. 뭐 저도 그거는 군에 그거대로, 있을 예. 때 유해 발굴 사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참 너무 늦게 시작을 한 거죠. 6.25 전쟁이 끝나고 그렇죠. 바로 했으면은 많은 분들을 전사자들을 찾아서 이렇게 가족 의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을 텐데 네. 6.25 끝난 지 50년 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참 이미 흔적도 없어지고 또 그 당시 계셨던 분의 증언을 가지고 네. 어디에서 전투가 일어났는지 하니까 증언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점점 수가 줄어들고 네. 그래서 아주 애로가 많았지만은 음, 그 유해 발굴 사업은 저도 할 때 아주 정성껏 한 구라도 더 찾기 위해서 네. 많이 노력했고 실제 장병들도 지금도 여러 군데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계속해서 이 활동 네.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성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제 이제 현충원에서 진행된 이 현충일 추념식 이 얘기를 좀 해봤고 뭐 결국에는 근원적인 해법은 뭐 핵을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네. 평화적으로 그렇죠. 이 문제 풀어가는 게 중요한데 네, 한반도 긴장 계속 고조가 되고 있는 느낌도 들고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보면은 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네, 카디지에 진입했다. 그래서 우리 공군이 출격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남북한만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아니라 네. 동북아 지역 자체가 긴장이 음.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네. 한미일 안보를 강화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한미일이 강화되니까 네. 북중로 각 그 안보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가 더 강해지고 네. 또 북한을 지원하는 북중로 구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저께도 중국 군용기 4대하고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남해안과 우리 동해안에 있는 카디지를 침범을 해서 이렇게 활동을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 점점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안보 정책 자체가 남북한도 긴장을 시키고 동북아의 안보의 불안정성도 높이기 때문에 네.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 문제에 있어서 건드리지 할 필요도 없는 대만 문제를 자꾸 건드려서 중국과 적대시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네. 불장난하고 불에 타중다 이런 네, 얘기도 예, 나오고. 예.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우크라이나에 우리 탄약을 지원하겠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써 네. 러시아와 우리는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하고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우리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리를 비우호국으로 그렇죠. 지금 분류를 해놨는데 우크라이나에 155mm 탄약을 보내는 순간 적대국이 되는 거죠. 살상 무기가 가게 되면. 그러니까 점점 더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 북중로 구도가 형성이 되고 네. 대립이 점점 심화되어서 안보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자, 안보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게 긴장 고조된 상태에서 뭔가 네, 네. 트리거가 있으면은 네, 그게 또 이제 큰 일로 뭐 국지전이나 아니면 정말 큰 뭐 분쟁까지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석이 되는데 예, 지금 보면은 지금 속보가 들어온 거 보니까 우리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일원으로 재짐을 했다라는 네, 그렇죠. 이런 좋은 소식이 들어왔는데 네, 유엔 안보리 어떻게 보면 이 비상임 이사국으로 우리가 들어갔으니까 좀 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네. 좀 역할 그다음에 뭐 네. 평화적인 그런 역할 이거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좋은 일이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번에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네. 선정이 된 것이죠. 거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5개국이 있고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 네. 러시아 포함해서 5개국이고
그다음 거기에 한 5개국 정도가 비상임 이사국으로 해서 2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네. 이번에 그 비상임 이사국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아주 잘 됐다고 봐요. 네. 그러면 국제적으로 우리가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입김이 세지잖아요. 어. 그럼 이 입김이 세지는 문제를 남북 문제를 푸는 데 써야 되는데 남북 문제를 푸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예. 북한에 어떤 도발을 하면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도발을 하면은 네.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제재. 한다든가 네. 규탄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상임 이사국으로 들어가도 제재하자 얘기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거부권이. 상임 이사국 예. 5개국 상임 이사국에 만장일치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와 각을 세우니까 중국 러시아는 사사건건 남북 문제, 북한 문제에 있어서 거부권 행사를 하는 거죠. 네. 이번에 지난주 북한이 군사 위성을 가정한 우주 발사체를 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서는 규탄이나 제재를 못한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과 관계가 어느 정도 원만해지면은 네. 우리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되면은 네. 엄청나게 한반도 문제를 풀기 좋은 여건인데 아. 중국과 점점 각을 세우고 예. 러시아하고도 각을 점점 더 세워버리고 가니까 그 유리한 여건을 살리기 어려운 거죠. 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진짜 중국과 러시아와 특히 중국하고 러시아는 어쩔 수 없죠.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략국으로서 하기 때문에 예. 러시아와 잘 지내긴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대국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고 네. 중국하고는 지금 잘 지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의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리한 여건인데 지금은 한미일 군사력을 네. 한미일의 정보공유. 어떤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이렇게 하니까 북중로 구도로 점점 가니까 유리한 위치에 들어갔으면서도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네. 이것이 참 우려죠. 좋은 얘기긴 하지만 네.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좀 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러시아는 차치하더라도 네. 중국과의 관계를 좀 잘 풀어 나가는 게 지금 우리가 비상임 이사국이 된 이게 내년부터 들어가겠지만 예. 이게 더 플러스가 될 텐데 그게 좀 안 되고 있다는 걸 지적을 해주신 거고. 지금 우리가 어쩌면 왕따 될지도 모릅니다. 왕따요? 왜냐하면 왜요? 미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에 대해서 지금 또 하해 제스처를 쓰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는 강하게 중국을 하다가 중국과 미국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연결을 됐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동안은 디커플링 하겠다고 중국과 손절을 하려고 많이 했는데 네. 지금은 그게 어려워져서 다른 방안으로 지금 선회하고 있거든요. 네, 디리스킹 한다고 그러고. 그렇죠. 디리스킹 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잖아요. 디커플링보다 약한 디리스킹 그러니까 위험을 줄이는 방안으로 네. 중국이 완전히 손절이 아니라 근데 지금 우리는 중국과 손절을 하려고 자꾸 가고 있잖아요. 그럼 중국에 대한 사실은 우리의 외교 정책도 지금 바꿔야 되거든요. 네.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하고는 중국이 잘 지내는데 오히려 우리가 중국하고 적대시되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에게 네. 불이익이고요.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죠. 지금 일본과 북한이 모종의 물 밑에서 여러 가지 그 얘기가 오고 가는 것 같아요. 대하의 그렇더라고요. 물꼬가.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약 북한과 일본이 정상적으로 대하 채널이 형성이 되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금 대하천은 다 끊겨 있는데. 끊기고 그러면 한반도 문제도 네. 일본이 주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도하지 못하고 사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한답시고 네. 일본과 미국, 한미를 강화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은 북한하고 또 잘 지내려고 물밑에서 작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미일 협력을 강화에만 그걸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왕따가 될 수 있는 거죠. 한반도 문제조차도 우리가 주인이 돼서 주도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네. 그걸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외교라는 게 네. 어떤 이쪽 내 편하고 그 편 먹은 사람들만 얘기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정말로 네. 국익을 네. 위해서라면 적과도 손을 잡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네. 그게 외교다는 게 이번에 더 열심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네. 최종 목표는 국익이어야 됩니다. 국익. 외교. 음. 그다음 목표 밑에 수단이 있잖아요. 네. 수단이 이제 한일 관계 개선이나 또는 한미 동맹 강화. 네. 이것이 수단인 거죠. 아하. 왜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어요? 우리 우리 국익을 국익 위해서고 때문에. 예. 한일 관계 개선을 왜 하겠어요? 국익 때문이죠.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아하. 보니까 국익을 훼손하고 또 국익을 양보하는 것이죠. 양보한다. 그러니까 역사 문제도 양보해버리고 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양보해버리고 뭐 군 초계기 문제도 양보해버리고 네. 그래서 국익이 훼손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왜 이렇게 이른바 이제 퍼주기 외교하냐, 굴욕 네. 외교하냐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목표를 또 어떤 목적을 한일 관계 개선에 딱 두고 있으면 네. 또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그렇게 그렇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다- 뭐든 그러니까 미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네. 뭐 다 덮고 간다 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국익이 먼저인데 왜 이렇게 한일 관계 개선에 목을 매나 이렇게 의아해하고 비판하고 계시는 거고